예. 자, 유형자산. 지금 취득원가 부분입니다. 그죠? 교재 계속 한번 보세요. 예,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 예, 재건축 부분, 교환 부분까지는 아시죠? 그죠? 예. 다음, 이번엔 222쪽이에요. 예. 거기 보시면은 5번 저가 구입이다. 고가다. 그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했습니다. 그죠? 그럼 취득원가를, 그냥 취득한 가액을 취득원가를 합니다. 고가 구입입니다. 그죠? 그 고가 구입. 예. 만약에 300만원을, 그 문제를 하나 볼까요? 예제 8번. 공정가 시가가 3천만원인데 5천만원을 현금 지급했다. 그죠? 예. 그러면은 그 5천만원, 3천만원짜리 5천만원 줘도 2천만원 이제 그 무료, 무상이죠. 정려한 걸로 간주한다. 그게 뭐 기부금이다. 이래 했는데, 그 저가 고가 쪽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7번 정려나 무상이 있죠. 그죠? 공짜로 받은 겁니다. 그죠? 정려받았거나 무상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를 한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현물 숫자 나와 있죠. 7번, 8번 묶어서 그 무상, 뭐 상속이나 정려나 또 현물 출자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 이런 거, 그죠? 거기 우리 책 그대로 보면은 정려 또는 무상, 여기 이제 정려 또는 무상 하면은 무상은 상속이겠죠, 그죠? 그리고 현물 출자로 받은 자산, 이런 자산에 대해서는, 현물 자산에 대해서는, 예, 그 공정가치, 공정한 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이렇게는 딱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음, 이 224쪽의 교환 부분 아까 정리를 했었고, 그죠? 뒤로 넘겨보세요. 226쪽에 보시면은 정부 보조금 나옵니다. 그죠? 또는 뭐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 부담금 같은 겁니다. 정부 보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노인 요양 시설이라든가 또는 뭐 유치원 같은 게 있죠. 이런 걸 내가 하나 지을 때 그 지금 정부에서 보조를 받죠. 그죠? 뭐 간단한 예로 이런 겁니다. 내 땅이 있으면은 어린이집 있죠. 요 어린이집이나 어떤 여기에다가 뭐 노인 복지 시설을 한다거나, 예, 또는 뭐 유치원을 하나 설립합니다. 그죠? 그럼 내 땅이 있으면 요 건물 짓는 것만큼 요 건물 정도에 여기에 해당하는 요 금액은 정부로부터, 예, 요거는 보조를 받습니다. 보조.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땅이 있으면 건물 질 돈은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정부기관의 어떤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래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기관이 있죠. 그죠? 그 보조금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장려하는 어떤 사업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 취득했는데, 요 건물을 지을 때 얼마 주고 건물 지으면 100원에 샀다. 그죠? 요 건물이 100원인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답니다. 만약에 30원 받았다. 그럼 내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70원 들어갔죠. 이렇게 표시하자 이겁니다. 건물 100원짜리를 하나 내가 취득을 했지만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30원 받았다면 실제 내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70원 이렇게. 그럼 결과는 요거는 빼고 요게 취득원가 되죠. 그렇죠? 이 금액이 아니고 내가 지불한 돈, 요거는 뺀 요게 취득원가다. 그럼 우리가 장부에다가 표시를 이렇게 하는데, 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건물 100원, 여기에다가 정부 보조금 30원, 이렇게 대변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표시하나, 요래 표시하나, 결과는 같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래 표시하는 방법을 평가 개정법이다. 요 금액을, 가치를 평가하죠. 그죠? 그래서 요걸, 요 가치 30원 뺀 차익이 70원 이렇게, 요 가치를 평가해서 평가 개정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 우리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그런 게 평가 개정이죠. 이렇게 이제 대변에 요래 표시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수익으로 잡아준 거죠. 그죠? 그래서 100원짜리 30원을 정부로부터 받은 수익인데 요걸 그 건물의 내용 요소 동안에 떨어 나가는 겁니다. 요거 우리가 이연수익법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수익으로 잡아놨다가, 예, 부채죠. 부채로 잡아놓은 요걸 저는 수익으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걸 이연수익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무슨 법? 평가개정법, 이연수익법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면 요겁니다.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만은, 보통 어느 시험에도 이거는 낼 만한 자료가 아니니까 요걸 내죠. 그러면은 어떻게 내느냐 보세요. 건물 100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30원 받았다.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답니다. 감가상각. 예.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10%다. 만약에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10%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아는 방법 이거잖아. 그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내용연수 나누면 되죠. 그 취득원가를 얼마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취득원가? 그렇죠. 요걸 하면 됩니다. 요거 뺀 금액이 여기 뭐가 된다? 취득원가. 여기서 10%, 7은 빼고 10년 나누기 10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취득원가를 계산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하면은 여기서 이걸 또 빼야 됩니다. 두 번 해야 되죠. 우리는 바로 평가에 나오더라면 무조건 요거 뺀 거 요걸 물어본다. 취득원가.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요게 정부보조금입니다. 하는 방에 두 가지 있다. 그죠? 이연수익법이 있고 정부보조금법이 있다. 예, 문제는 나중에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 뒤로 넘겨보세요. 228쪽에 11번. 예. 국채나 공채 매입을 수반하는 유형자산 취득이다. 이랬죠. 요런 거는, 이런 것도 그냥 참고로 보세요. 예, 쭉 여러 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아파트 내가 하나 샀다. 그죠? 아파트를 1억 주고 사면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채권을 사야 됩니다. 채권. 예. 이 아파트를 우리가 1억 주고 사면은, 여러분들 아마 아파트 사보면 신분은 아시겠죠. 그죠? 채권 사야 돼요. 국민주택 채권. 요걸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샀다. 만기가 만약에 5년이다. 5년 후에 내가 100만원 돌려받습니다. 물론 5년 동안 이자는 받죠. 그런데 내가 오늘 이걸 보통 오늘 팔아버립니다. 그죠? 보통 이제 5년간 뭐 보관할 분은 보관하지만 일반적으로 팔아버리죠. 그러면 오늘 팔고 받은 돈이 얼마냐? 60원 받았다. 60만원. 요 차익 이자만큼 빼겠죠. 그죠? 그럼 여기 현재 가치 오늘 받은 돈, 그죠? 요게 차이가 생겼습니다. 40만원. 5년 후에 100만원과 오늘 가치가 60만원이라면은 요 차이 40만원. 결과적으로 이게 뭐죠? 이자잖아. 그죠? 이자. 그래, 요 부분은 이 아파트라는 건물 유형 자산 원가에, 취득 원가에 포함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1억 40만 원에 취득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죠? 아파트 취득 원가에다가 요거 플러스 이렇게 채권 매각 차손이라 합니다. 예, 요거는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아시면 되고, 문제는 뭐 꼭 볼 필요 없고. 뒤로 넘기세요. 229쪽에 보시면 복구 원가, 그죠? 복구 비용. 복구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요 정도 말 한마디만 딱 기억하세요. 복구 원가는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이렇게. 복구 비용. 예상 비용을 말합니다. 뒤로 가세요. 230쪽의 아랫부분에 이제 여기 나옵니다. 끝났습니다. 취득원가, 수리비. 그 취득원가에 대한 내용이 좀 다양하죠. 다양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거는 그 중에 거의 시험에 출제 안 되는 부분은 빼버리고 몇 가지, 그죠? 중요한 요거 재건축이나 교환 이런 거, 그죠? 아까 또 장기 같은 거 나왔죠, 그죠? 장기 연불 조건. 후불 조건 나왔다. 그럼 이런 건 현재 가치 이렇게 이런 거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연한 무상이나 혐수가 나왔다. 공정 가치다. 그죠? 자, 이번에는 요겁니다. 수리비 관계. 수리비. 보유 시에 수리할 때 수리비 들어가죠. 그죠? 요 수리비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수리비가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금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그죠? 많이 들어갔다, 조금 들어갔다. 많이 들어간 거는 자산 처리하자. 자산 원가에 여기에다 포함해버리자 이겁니다. 자산 원가. 돈이 조금 들어간 거 요거는 비용 처리하세요. 그냥 수리비 또는 뭐 수선 유지비, 수선비 이렇게 비용 떨어버립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 거는 자산 원가에 포함하고
돈이 조금 들어간 거는 비용 처리하는데 이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이걸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리비를 자본 지출 처리했다. 이때 비용 처리하는 거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라 이랍니다. 이렇게. 그 자본적 지출이라 하는 거는 자산에 포함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지출. 이런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정축을 했거나 뭐 대수리 했거나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자산에 포함하고 이런 거는 현 상태 유지 비용,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났다. 그 타이어 펑크 하나 갈아이었다. 이런 걸 현 상태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창문이 한 장 깨졌습니다. 그죠? 그걸 갈아이었다. 이런 건 비용, 수익적 지출이라 합니다. 건물을 정축했다. 그죠? 2층짜리를 3층으로 올렸다. 이런 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자본적 지출. 아, 돈이 많이 들어간 거구나.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자본적 지출.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거는 수익 지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보세요. 왜 이 말을 쓰느냐 하면은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면은 자본이 되죠. 그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다. 자산 처리한다. 그죠? 그럼 자산이 커지겠죠? 이 자산이 커지면은 요게 커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커지지. 그죠? 그래서 원래 용어가 자산적 지출입니다. 자산적 지출인데 그 우리 회계에서는 요 말을 안 쓰고 요를 처리해 버립니다. 자본적 지출이다.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구나. 요거는 비용 떨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거죠. 그죠? 현 상태 유지. 그래서 요 비용은 말하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익을 얻기 위한 지출로 봅니다. 그래서 비용적 지출이라는 말을 안 쓰고 반대로 수익적 지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시작. 자본적 지출, 또 뭐죠? 수지출. 그럼 자본지출 나왔다. 자산, 수익적 지출 나왔다. 비용, 이렇게.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건데 이걸 잘못 처리했다. 이건데 이걸 잘못 처리한 오류. 그 시험에 요게 잘 나오죠. 그죠? 요거. 예.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을 수익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이런 경우. 미치는 영향. 수익적 지출인데 자본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미치는 영향.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잠깐 보세요. 자본적 지출인데 지출로 처리할 것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오류다. 그죠? 그럼 무슨 말이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이잖아. 그죠? 자산을 처리할 것을 뭐로 처리했다? 비용으로. 이 말이잖아.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자산이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실제보다. 그렇죠. 작아졌지. 비용은 실제보다 커졌다. 그죠? 자산이 작아지면은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자산이 작아지면 이익은? 그렇죠. 이익도 작아집니다. 이건 항상, 자산과 이익은 비례합니다. 자산이 커지면 이익도 커지고,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반대되죠. 그죠? 작아지죠. 아하, 요 결과가 요래 되는구나. 그죠? 반대, 이번에는 수익적 지출인데 요렇게 잘못 처리했다. 그죠? 그럼 요거는 무슨 말이죠? 비용으로 처리할 것을 뭐로 처리한 겁니까? 자산. 그럼 비용 어떻게 되겠다? 작아질 거고 자산은 커지겠다. 그래서 비용이 작아졌다. 자산이 커졌다. 자산이 커지면 이익도 커지고 비용이 작아졌다. 이익이 커지지. 그죠?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요런 걸 물어보죠. 그죠? 요거. 맞는 거 찾아봐라. 틀린 거 찾아라. 또 하나는 이익이 작아진다. 그죠? 이익이 작아지면은 세금을 많이 냅니까? 적게 냅니까? 적게 내죠. 그 적게 낸 만큼 비자금을 조성합니다. 그죠? 요걸 우리는 비밀 적립금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표현하죠. 이익이 커졌다. 그죠? 실제보다 이익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가공이익이다. 아, 이익이 실제보다 커졌으니까 가공이익. 이익이 커지니까, 그죠? 우리가 자본도 커져 버립니다. 그죠?
자본이 그럼 이거 커지니까 자본도 커질 거고, 이익이 커지니까 자본도 커진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본이 실제보다 커져버렸죠. 물탄 자본. 물이 혼합됐다. 혼수 자본이라 이랍니다. 요 내용. 이걸 시험에 많이 냅니다. 제가 기억으로 여기서만 문제 나왔던 게 한 8번 정도. 요즘에 계산 문제가 2번 나왔고, 그죠? 이론 문제가 한 6번 나왔습니다. 이론 문제 좀 이거죠. 자산, 과수, 요러. 맞는 거 찾아보세요. 틀린 거 이런 건 암기하지 마시고, 문제가 나오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자본 지출은 자산이고, 수익 지출은 비용이니까, 요게 요래됐으니까 커졌고, 좀 요거 요렇게, 그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잖아. 그죠? 요거. 이해되죠? 그죠? 계산 문제 우리가 실제 또 문제를 다뤄보면서 또 풀어볼 겁니다. 예. 자, 이게 수익지출과 자본지출입니다. 잠깐 책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230쪽에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 이게 바로 수익적 지출과 자본지출을 말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231쪽에 그 참고를 잠깐 보세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지출 도표가 나와 있죠. 그 자본지출은 자산의 인수익 기준을 충족한 지출로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것. 예를 들면은 계량, 개조, 확장, 정설, 냉방, 난방 장치를 설치하거나 피난 시설을 설치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멸실 등으로 본래 용도에 이용 가치가 없는 건축물이나 기계 이걸 복구하는 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예를 들어 놨습니다. 실례가 이런 거고,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파손된 유리나 기와를 교체했거나, 그죠? 기계 소모품을 대체했거나, 자동차 튜브의 대체, 건물 벽의 도장, 도색, 돈 많이 들어가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페인트 칠하는 거는 현 상태 유지로 봅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이고, 재해로 인한 외장, 바깥에 약간 파손된 부분을 복구했거나, 그죠? 유리의 삽입 등등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비용이다. 요거는 비용 처리한다. 그 다음에 자본지출은 자산 처리한다. 아시겠죠? 아래 보면은 오류 영향이 나와 있죠. 바로 제가 설명드린 요 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하시면 되고, 예, 그러면은 우리 그 뒷장 문제를 하나 보고, 거기 예제 문제를 한번 보세요. 기본 예제 16번과 17번인데, 요런 16번 같이 이론 문제가 6번 나왔고, 17번처럼 계산 문제가 2번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다음, 자본적 지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거 1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 지출로 처리하면 이익이 증가한다. 수익적 지출 보세요. 요걸 요래 처리하면 이익은 증가, 맞네, 그죠? 요걸 위에 뒤쪽이잖아. 요거 커진다. 맞고. 2번. 자본적 지출을 수익지출로 처리하면 내용 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는 감소한다. 보세요. 자본 지출을 요거로 처리했으면 자산이 작아져 버리죠. 그 자산의 몰래 자산의 그 원가가 작아져 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가상각 하는 거잖아. 그죠? 감가상각은 취득 원가에다가 잔존 가치를 빼고 내어 나눈다거나 그죠? 곱하는 겁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이 금액이 작아져 버리면은 그 감가상각비도 뭐 되겠다? 작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감소한다. 맞죠? 기존 건물에 냉방, 난방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자본 지출이다. 맞죠? 4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보세요. 위쪽입니다. 요걸 요래 처리합니다. 요걸 요래 처리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거기 보니까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자본 지출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죠? 다시 4번 비밀 적립금이 발생해. 요걸 요래 처리하면은 가공이익이 발생하죠. 이익이 커지니까. 반대잖아. 그죠? 요걸 요래 처리할 때 여기 생기는 거죠. 틀렸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5번에 보면은 건물 정축했죠. 정축은 자본 지출이다. 맞죠? 자, 17번. 이론 문제는 요렇게, 이론 문제 나왔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요겁니다. 16번. 가장 어렵게 나왔던 거죠. 그죠? 나머지는 전부 이런 거. 자산, 소, 대, 이런 식으로, 요 바로 물어봤던 거고. 17번 보세요.
기계장치를 2000X2년 1월 2일에 취득했습니다. 취득일은 1년도입니다. 연수는 5년이죠. 잔존가치는 제로 정액법입니다. 성능 향상을 위하여 5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비용으로 처리했다. 즉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처리했답니다. 그죠? 자, 볼까요? 그럼 지금 돈이 얼마 지출이 됐죠? 50만 원입니다. 자산으로 50만 원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50만 원 처리했답니다.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산은 50만 원이 작아지고 비용은 커지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예,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습니다. 그죠? 예, 자, 보세요.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처리했는데, 그럼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했더라면은, 여기에 대한 뭘 해야 되죠? 감가상각을 했겠죠. 그죠? 감가상각, 모선법, 정액법으로. 자산을 처리했다고 가정해야 되죠. 자산으로 처리했더라면은, 당연히 감가상각을 했겠죠. 그죠? 자, 감가상각 하는데 무슨 법을 한다? 정액법입니다. 정액법인데, 그게 보니까,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5년. 자, 요거 감가상각이 얼마 나올까요? 5년이니까 10만원 하면 틀립니다. 왜? 왜 틀릴까요? 그렇죠. 거기 보면은, 취득이, 그죠? 예, 우리가, X 1년도 1월 1일 취득한 겁니다. 1년도입니다. 그런데 수리는 언제 했습니까? 1년 후에 했죠.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내용에서 몇 년? 4년 남아있지. 그렇잖아요. 사고 나서 1년 후에 수리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4년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럼 4년 나누기 얼마죠? 4일은 4, 4, 2, 8, 4, 5, 20. 감가상각비가 12만 5천 원이네? 그죠? 12만 5천 원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50만 원이라는 비용 처리해버렸다. 그죠? 12만 5천 원을 비용 뜰 것을 비용을 1회 처리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비용이 얼마 커졌습니까? 37만 5천 원이 실제보다 커졌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예, 다시 50만 원인데 그거 취득은 1년도 했지만 수리는 2년도 했으니까 1년이 지나고 나서 했습니다. 내용연수가 4년이라 하는 알겠고 나눠주니까 정액법 요거 나왔죠. 그죠? 잔존가치 없으니까 요래 비용 처리할 걸 요래 처리했으니까 비용이 커졌다. 비용이 커졌으면은 지금 묻는 게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묻고 있습니다. 그죠? 비용이 커졌으면은 이익은 작아진다. 요게 정답. 요거. 네.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었죠. 그죠? 요거. 함정. 그래서, 만약 5로 해버리면 이게 10만원 되죠. 그러면 10만원이면 40만원 틀립니다. 이익이 37만 5천원, 예, 작아졌다. 이게 정답.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예,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죠. 그죠? 이상 요래서, 우리 수지출과 자본지출까지 딱 정리했으면은 이제 끝났습니다. 핵심들이 다 끝났죠. 그죠? 자, 보세요. 취득원가 알아봤고, 그죠? 요거, 감가상각비, 수리비, 처분손익까지 다 했습니다. 유형자산은 요 안에도 다 있잖아. 그죠? 예. 자, 이제, 앞으로 정한 거 한번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우리가 이런 이제 감가상각하고 처분손익 했잖아. 그죠? 자, 보세요. 취득을 했습니다. 그죠? 취득원가가, 예, 취득원가입니다. 예, 취득을 했는데 100원 주고 샀다. 여기에 대한 감가 누계가 예를 들어서 40원 있답니다. 그럼 이때 요 장부상 잔액이 얼마가 되죠? 60원 되겠네. 그죠? 이 장부잔액 60원을 팔았다. 처분 얼마에 팔았느냐? 90원에 팔았다. 그럼 요 경우에 처분 이익이 얼마죠? 30원.
요 60원짜리를 50원에 팔았다. 그러면 처분 손실 10원 생기겠죠. 그죠? 이건 아시겠죠? 그죠? 여기 이제 가장 우리 표준 문제인데, 표준 문제까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요 조금 더, 한번 보세요. 이걸 재평가했답니다. 재평가. 재평가. 이거는 팔았고, 이거는 가치를 다시 평가해봤죠. 그죠? 1년 후에. 보니까 장부상에는 60원인데, 실제 보니까 이게 90원 돼 있더라. 그죠? 90원. 이 차익 30원 어떻게 할 거냐? 요거.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재평가 잉여금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요 재평가를 했는데, 60원짜리가 50원 됐다? 10원 내렸죠? 재평가 손실은 아니랍니다. 다시, 자, 요거 정리 한번 보세요. 요걸 뭐라 한다 그랬죠? 다 같이 뭐죠? 시작. 재평가 잉여금 30원. 요거는 재평가 손실 10원.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비용 처리했죠. 요거는 자본입니다. 자본. 이익이 발생하면은 자본 처리했구나. 재평가 잉여금. 비용은 재평가 손실 처리했습니다. 그죠? 재평가. 그렇죠? 마지막 하나 더. 장부가 60원인데, 요게 처분 재평가 했잖아. 그죠? 예, 나머지 이제 여기 와서. 요 장부가액이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해 버렸습니다. 금액이 하락. 얼마로 하락했느냐? 이게 20원으로 뚝 떨어져 버렸다. 그리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 장부상의 60원짜리가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죠? 20원으로. 그럼 요 장부금에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변경. 그럼 40원만큼 비용 떨어야죠. 그걸 우리는 여기서는 손상차손이라 합니다. 손상차손 40원. 아셨죠? 그 60원짜리가 20원 되었으니까 손상차손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보세요. 여기 하락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상을 한 거죠. 그죠? 하락했다. 하락됐다. 지금 현재 하락인데, 이 당시 판단을 우리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갑자기 주위에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죠? 정부에서 어떠한 뭐 개발, 신도시가 개발된다. 그래서 이게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우리 이제 추정이 빗나간 거죠. 이게 회복이 됐는데, 얼마나 회복됐느냐? 50원으로 회복됐다. 그럼 지금 장부가 20원 돼 있잖아. 그죠? 요걸 다시 이제 이렇게 50원을 해야 되니까, 요걸 뭐라 하느냐? 손상차손 환입이라 이랍니다. 환입 30원. 여기서 다시 회복시키게 되니까 30원. 근데 회복이 됐는데, 이게 주위에 개발이, 사업이 이제 발표가 되니까 엄청 많은 투자 붐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70원 됐답니다. 그럼 이게 환입이 20원에서, 여기 좀 올릴게요. 한 80원이라 합시다. 20원에서 80원 됐으면 60원이잖아. 그렇죠? 자, 다시 보세요. 요게 회복이 됐는데 50원 회복되었으면 30원 환입 맞죠? 그죠? 이게 80원 돼서 이 환입이 6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이 가치가 하락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에 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답니다. 한도가. 그 하락되기 전 장부 금액까지만 한도를 한다. 그러면은 요 80원으로 회복됐지만은 요 금액을 한도로 하니까 여기 얼마까지? 60원까지만 해야 되죠. 그러면은 20원에서 60원 된 걸로 봐야 되니까 여기 얼마 돼야 되죠? 40원이죠. 아시겠죠? 예. 요 하락되었다가 회복되는 경우에 그 금액은 하락되기 전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요 금액을 한도로 해서 거기까지만 수익으로 잡아주세요. 이런 게 말하면 보수주의 회계처리입니다. 예. 가능하면 우리는 이익을 적게 잡자. 비용을 많이 잡자. 이게 보수주의 입장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그 핵심이 이거입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재평가 잉여금은 한 3번 나왔죠. 그죠? 요것도 한 3번. 예. 요것도 한 3번, 요거 3번. 이렇게. 아시겠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이렇게. 결국은 이게 가만 보면은 이 문제가 나오면은 이것만 계산하면은 다 해결돼 버리죠.
요거 계산하면은 이게 주어지니까 요거 처분했다, 처분이기로 하면 되고, 문제를 보고, 그죠? 요게 재평했다 하면은, 올라가서만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손실하면 되고, 하락했다, 손상 차손, 회복됐다, 손상 환입. 결국은 요런 금액이 다 주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산할 거는 뭐죠? 요것만 계산하면 되죠. 금액만 비교하면 됩니다. 비교해서, 문제에서 처분했다. 처분 손익. 재평했다. 올라갔으면 상승은 뭐죠? 재평가 잉여금. 하락은 재평가 손실. 아셨죠? 그리고 현저하게 하락했다. 눈에 띄어 보통 이제 현저하게 하락했다 하면 30% 이상을 말합니다. 손상 차손. 다 회복됐다. 손상 차손 환입. 이렇게. 우리가 할 거는 답을 정할 때는 요것만 정하면 끝나버리죠. 그죠? 그죠? 객관식 문제니까 이 말은 그대로 나옵니다. 요것만 찾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재평가 하락이 있지만은 요 부분은 결국은 이 부분이다. 그죠? 같은 내용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요런 문제 좀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재평가 뭐 어떤 거다. 그죠? 한번 보시면 되고 요겁니다. 이래 하면 이제 유형자산이 다 끝나죠. 자, 다시 잠깐 오세요. 예,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때, 자, 잠깐 보세요. 유형자산 부분은 결국은 취득을 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데, 요 감가상각비 계산, 여기 포인트다, 그죠? 팔았을 때 처분 손익, 요거 구하는 거. 수리비, 취득원가, 이해하셨죠? 그죠? 요거 취득원가 결정하고 수리비 결정, 그죠? 요게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 지출이 있다, 그죠? 그리고 요 감가상각 방법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 좀 추가할 거는 재평가와 손상 하락했을 때 부분까지만 하면은 다 끝납니다. 이래죠, 그죠?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또 하도록 하고, 먼저 오늘은 자, 이제 책 한번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책 교재 214쪽에 그 필요한 거 조금씩 한 번 더 보시고, 필요한 부분 딱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214쪽을 보시면은 유형자산의 정의가 나오네, 그죠? 유형자산을 하는 거는, 재화의 생산의 용역, 제공의 타인 또는 타인 임시 또는 자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태에 있는 재산이다. 한 회계기간을 초과한다는 1년을 초과해서 사용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죠? 특징. 유형자산은 판매 목적이 아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다. 장기 사용자산이다. 물리적 실체가 없다.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죠. 금액이 변동됩니다. 그걸 비화폐성이라 합니다. 그죠? 비금융자산이다. 돈으로 우리가 현금화 할 수 있는 게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종류는 쭉 열거되어 있고, 그죠? 자, 뒤로 가면은 건설 중인 자산 하는 말이 나옵니다. 현재 말뜻 그대로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감가상각 여부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죠. 그 두 번째 비감가상각, 상가 안 하는 거 뭐가 있다?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예. 그리고 이제 아래 그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뒤로 가면은 216쪽에 요 부분 했죠. 그죠? 취득원가 했고, 쭉 이제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 보세요. 취득원 끝났습니다. 그죠? 예. 취득원가 부분이 전부 정리가 됐고, 그리고 나서, 뒤로 가면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 지출 나와 있었죠. 그죠? 예. 그게 230쪽에 취득 또는 완성 후 지출이 나옵니다. 그죠? 그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바로 자본 지출과 수익 지출입니다. 예. 그러고 가면은 233쪽에 가면은 감가상각 부분. 이 부분 우리 했잖아. 그죠? 감가상각, 본질, 원인 했었고, 그 다음 감가상각비 요소하면은 취득 원가, 내용 연수, 잔존 가치다. 그죠? 자, 뒤로 갑니다. 뒤로 쭉 넘기세요. 감가상각 방법도 나와 있었고, 이건 다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 자, 뒤로 좀 넘기세요. 넘어가서, 그 241조에 나온 요런 그 폐기법, 뭐 갱신법 있죠. 요런 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뒤로 조별,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상각법도 마찬가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출제 안 됩니다. 244조. 예, 거기 보시면은 아래 문제, 그 문제인데
그 문제는 하지 마세요. 빼버리세요. 예, 빼고 뒤로 넘겨보세요. 넘어가서, 예, 폐기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뒤로 넘기세요. 246조의 6번 재평가 모형 나오죠. 그게 원가 모형과 247조에 보면 재평가 모형이다. 그죠? 아, 바로 여기 이제 재평가입니다. 재평가, 예, 그 재평가인데, 그 재평가 부분, 예, 재평가죠. 그죠? 여기 바로 재평가. 그 재평가 보세요. 그게 우리가 요 유형자산이 있어서 요걸 이제 평가 재평가를 하는데, 요금액을 요렇게 재평가했죠. 다시 평가. 기업에서는 재평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즉 말해서 재평가를 하면 이제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금액이 상승하면 이거 나옵니다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기업에서는 자유죠. 안 한다. 재평가 안 한다. 그게 이제 원가 모형. 그냥 그렇게 둔다. 취득 원가. 감가상각 뺀 이거 새로운 장부 이 원가로 그건 이 원가 모형이라 합니다. 재평가 한다? 그걸 뭐라 한다? 재평가 모형. 기업에서는 요거는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원가 모형을 우리는 재평가 안 할란다? 원가 모형 하는 거고. 우리는 할란다? 그게 무슨 모형? 재평가 모형입니다. 이건 한번 선택하면은 변경 못 합니다. 네. 원가 모형을 하다가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하다가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고 싶다, 그죠? 한 몇 년, 한 3년이 지났습니다. 요걸 하다가 요걸 하고 싶다. 처음부터 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걸 하다가 이걸 바꾼다. 처음부터 다 바꿔야 됩니다. 첫 해부터. 결국은 선택을 처음부터, 그죠? 변경이 안 되고, 처음부터 이걸 선택한 걸로 해버리죠. 이걸 이래 바꾼다는 거는 결국은 처음부터 다 해야 되니까. 이거 우리가 소거법이라 합니다. 뒤에 가면은 회계 변경에 가면은 말씀 또 드릴 겁니다. 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하는 거는 무슨 모형? 이렇게 바로 해버린 거는 무슨 모형? 원가 모형이지. 재평가 안 했는 거. 그죠? 이거 재평가. 이거 재평가 안 하면은 원가 모형. 하면은 재평가 모형. 재평가 모형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죠? 247쪽에 그 이제 자산별로 하세요. 토지는 토지별로. 토지 건물 해서 묶고 있잖아요. 건물하고 토지는. 그 빌로. 기계는 기계끼리. 선박은 선박끼리. 그러니 우리는 기계는 재평가 모형 하겠다. 선박은 안 할란다. 해도 된다. 이겁니다. 따로따로 할 수 있으니까. 아래. 공정가치를 측정합니다. 그죠? 예, 측정하고 재평가의 빈도가 나와 있죠. 그 빈도는 원칙은 매년 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그 가치 변동의 크기가 폭이 크지 아니하면은 3년 또는 5년 주기로 할 수 있답니다. 제일 아래 나와 있죠? 5년 주기. 아, 이런 말이 있구나. 감가, 상각, 누계에게 처리가 나옵니다. 그죠? 비례법과 순회법에 나와 있죠? 예, 그걸 잠깐 말씀드릴게 보세요. 요게 90원 됐습니다. 그죠? 90원. 재평가. 몇 프로가 올랐습니까? 장부 유심자료 90원 됐다는 거는 50% 올랐죠. 그죠? 그렇죠? 이때 이 취득원가도 50% 올란 걸로 봅니다. 이것도 50% 올란 걸로 봅니다. 이렇게. 요거 비례 50%가 증가했으면 이것도 50% 증가, 이것도 50% 증가로 봅니다. 이걸 비례법이라 합니다. 같은 비율로 증가한 걸로 간주해서 장부에 기장하는 거. 이걸 비례법. 말 뜻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뭐 계산 문제 같은 거는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죠? 150원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요게 40에서 50%면 20원 올르면 얼마? 60원 되겠죠. 요걸 빼고 나면 얼마? 90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장부 기장하는 게 비례법. 예, 실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는 거기에 문제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까지는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우리는 결과적으로 60원이 90원 됐으면 이익이 얼마 생겼죠? 30원이다. 그죠? 재평가 이익료가. 요렇게, 요래 해서
장부에다가 요렇게 그죠. 금액을 요렇게 변동시키는 걸 무슨 법? 비례법이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비례법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예, 순회법이 있죠. 그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기존에 요렇게 이제 재평가를 했다는 것은 이 재평가 의미를 가치가 새로 바뀌었잖아. 그죠? 60원짜리가 90원 돼서 60원짜리는 폐기했고 팔고 90원짜리 새로 산 걸로 가버립니다. 팔고 산 걸로. 이해되죠? 그죠? 요거는 그냥 팔고, 기존 거는 팔았다. 60원, 여기 지금 요 내용이 요거잖아. 그죠? 요걸 새로 샀다. 이래 보는 거죠. 팔고 산 걸로. 이게 무슨 법? 순회법이랍니다. 다시, 요 비율만큼 증가시키는 거 무슨 법? 비례법. 팔고 산 걸로 보는 거는 무슨 법? 순회법. 결과는 재평가 잉여금 얼마? 30원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3번에 보면은 재평가 잉여금은 나중에 이제 팔았을 때는 이익력으로 대체한다. 이러고, 예. 예. 그 이제 요 재평가 부분이 이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또 손상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